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묘이보감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양이 이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단순하게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언제 어떤 애들이 먹고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어떻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 아직 이런 데이터가 없기는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는 고양이가 이물을 주워 먹고 나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애니컴이라는 일본 동물보험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략 고양이 한 10만 마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수술을 하는 원인 1번은 치과질환, 치주질환이에요. 그래서 치과 수술이라던가 발치라던가 이런 수술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물을 먹고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입원하는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입원을 할까요? 고양이가 입원하는 경우 1등은 압도적으로 10만 마리 중에 1,300건 이상이 바로 만성 신질환 때문에 입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좀 많이 격차가 나긴 하지만 바로 이물 섭식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게 반려동물 보험이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덜 활성화가 됐고, 일본 경우에는 애니콤이라는 반려동물 보험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떤 질환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물 섭취나 중독 같은 게 잘 일어나는 경우도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개체들한테 잘 발생하는지도 이 애니컴이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나이가 어릴수록 압도적으로 이물을 먹거나 중독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1살 이하, 1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되게 왕성하고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놀다가 입에 넣는다던가 삼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요. 대략 나이로 비교하면 3살 이상의 고양이와 1살 이하의 고양이 비교해도 보통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령묘도 그럼 이런 게 없느냐라고 했을 땐, 물론 노령묘가 10살 이후에 완전 노령묘라고 하는데, 간혹 이제 한 가지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입에다 물고 다니다가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암컷이 많을까요? 수컷이 많을까요? 암컷보다는 수컷이 이물을 먹거나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되었어요. 영역에 대해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려는 욕심도 많고, 그다음에 운동량도 많고, 그다음에 식탐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암컷보다는 수컷이 이물이나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됐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일본의 조사에 따른 거니까 한국하고는 환경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겨울이 조금씩 느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고양이의 경우에는 겨울에는 좀 식욕이 느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시에는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아마 뭐 크리스마스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라던가 그 선물 끈이라던가 그게 노출되고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연말 연초 되면 사람들 어떻게 된다? 긴장 풀린다. 정신이 좀 놓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순간 실수하게 되는 거죠. 애니컴이라는 회사에서 재미있는 조사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보호자가 이물 먹고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라는 조사도 했어요. 수의사 170명한테 물어봤고, 보호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1등이 92%가 대답을 했고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91%가 라고 생각했을 때 벌써 늦어서요. 63%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늘 조심했는데. 요렇게 세 가지가 탑3로 보호자가 진료실 와서 수의사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물론 일본에 있는 보호자님들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론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안 되지만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한국의 보호자님들은 댓글로 나 이런 말이 나오더라 라고 달아주시면은 저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물이든 중독성이 있는 약품이 됐든 꽃이든 이런 것들이든 간에 보호자님들이 보는 경우가 있고 못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못 봤을 때 고양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얘가 이물을 먹었나? 중독성 있는 것들을 섭취를 했나? 라고 의심할 수 있는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구토 증상이 연속 또는 한번 토했다가 좀 있다가 또 토하고 좀 간격을 두고 토하거나 폭풍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3번, 4번 이상씩 구토를 하는 거죠. 간격을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구토를 하다가 아이가 좀 웅크리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저녁에 또 토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위액의 경우에는 흰색이고 노란색의 경우에는 12자액인데 이게 중탕이 돼서 노란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욱욱 하는데, 이건 명철이가 미양철이 잘하는데
욱욱 하는데 꿀럭꿀럭 하는 거, 토하려고 하는데 토하지 않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식욕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입에 자꾸 신경을 쓰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입을 쩝쩝거리고 있다가 코를 낼름낼름 걸린다던가. 오늘도 진료 왔는데 이 행동이 뭐예요? 했는데 속이 불편하고 구토하고 나서도 애들이 속이 안 좋으니까 낼름낼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히 속이 안 좋으니까 침도 흘리겠죠. 입을 쩝쩝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운이 없으니까 몸을 좀 웅크리고 있고 몸을 떠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위에 것들을 체크하셔서 아이가 먹었나 안 먹었나 혼란스러울 때는 일단 주위에 없어진 것들을 체크해 보고요. 분명히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흔적을 안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얘가 먹은 게 의심이 된다면은 제가 위에 열거한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물이 의심이 돼서 이걸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진료 받기 전에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토를 유발을 시키려고 소금으로 구토를 유발한다던가 아니면 과산화수소를 유발을 집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면은 병원에 오시면 이 약품이 있어요. 고양이를 토를 유발시키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구토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무리하게 소금이나 과산화수소, 특히 과산화수소는 식도 점막 같은 데나 구강 내 점막들을 조금 자극하거나 아니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적정량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보호자님들이 내려가라 기도하면서 무슨 오이식구 나래도 내려가라 기도하면서 음식물을 먹이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물을 먹인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이물하고 음식물이 섞여버리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시경으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내시경으로 꺼내려고 하더라도 섞여 있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빠르게 못 꺼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물 먹은 게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오기 전에는 먹이지 않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입안에 뭐가 걸려 있거나 보여서 억지로 꺼내려고 한다던가 엉덩이 쪽에서 뭐가 보여서 억지로 꺼내려는 행동을 하면은 이게 또 소화기에 자극을 주고 손상을 일으키거나 괴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대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물 먹은 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추정되는 이물이 언제 먹은 것 같고 얼마를 먹은 것 같고 무엇을 먹은 것 같은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부스러기가 있다던가 먹은 걸로 추정되는 게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오시거나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것도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묘의보감에서 고양이가 이물과 중독이 잘 되는 계절, 뭐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이런 것들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물을 먹었을 때 증상이라던가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에는 아주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너무 좋은 책인 듯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로 고양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하토리 유키라고 되게 유명한 일본의 수의사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필독서라고 추천드렸던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낸 책을 아마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이번에 책공장 더블에서 출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한 식품부터 위험한 식물, 그 다음에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한 집안 물건, 그 다음에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한 집안 물건 중에 중독편, 이물질도 있고 중독편이 있어서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양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하면 우리 초콜릿 위험해 하잖아요. 그 화이트 초콜릿은 얼마까지가 좀 되는 것 같고 킬로그램당 이게 그램 수까지 적혀 있고 뭐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 뭐 생선을 왜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저는 이 책을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 권 정도 구비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묘의보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